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교수님, 그러면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심한 아이도 있고 좀 심하지 않지만 병원에 안 가봤는 아이도 있고 하여튼 조금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좋아질까요? 심하진 않지만 뭔가 그래도 약간 그 증상이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얘를 해야 완화가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사실 그래서 이제 절대 부모님들 네. 치료실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라는 얘기 많이 드려요. 치료 뭐 저한테 와서 맨날 뭐 언어 치료 일주일에 3번 하고 예. 뭐 행동치료센터 뭐 ABA라고 하는데 예. ABA 뭐 일주일에 뭐 12시간 하고 그러면 됐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 말씀을 저한테 물어봐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집에서 부모가 치료의 연장선상으로 적용을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다 이게 개별화된 맞춤.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이제 제가 일반론적인 얘기를 해도 우리 아이는 저거에 저 사례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예. 뭐 말할 수 있는 거 나열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죠. 뭐 언어 치료해라, ABA 뭐 30시간 이상씩 해라. 뭐 약간 기능이 좋은 아이들은 사회성 훈련해라. 예. 그런 말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애들마다 꽂혀 있는 게 다르고 또 지능이 다 다르고 예. 또 뭔가 그 약간 동반 문제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와 개입의 가장 원칙은 개별화된 맞춤식 접근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맨날 뭐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 원칙적인 걸 제가 그냥 그래도 예. 이런 데서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게 맞으니까 가능한 한 빨리 개입을 해라. 그런데 그게 치료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일찍 그래서 아까 제가 신생아 코호트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초기 3개월 때 아까 그 네이처에 실렸다는 그 커버 눈 마주침. 네, 그 아이가 딱 2개월 정도 되는 아이거든요. 예. 근데 젖을 이렇게 먹이거나 한참 이렇게 낯익은 사람 보면 활짝 웃고 그래야 되는 베릴 예. 때 그걸 사회적 미소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좀 떨어지고 그럴 때 집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개입 프로그램까지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눈을 보게 해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자꾸 자극을 줘야 돼요. 사회적 자극. 초기에. 네. 그랬어 하면서 자꾸 애가 그냥 무심하게 뚱한 표정 짓고 있다고 부모가 재미없어 하시면서 아유 얘는 나 보고 웃지도 않네. 아우 재미없어. 그러면서 그냥 애를 네. 그냥 눕혀놓고서는 엄마 할 일만 하면 안 되고 그런 아이일수록 더욱더 자극을 많이 하고 더 그 까꿍 하면서 더 하이톤으로 예.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을 자꾸 봤을 때 아유 잘했어 하면서 이렇게 자꾸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고 뭔가 이제 그런 걸 아주 조기에 해라. 사회적 자극을 많이 줘라가 핵심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앉아서 뭔가 놀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아이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해야지 많은 분들이 이제 애가 얼굴을 자꾸 안 보니까 등을 쥐고 놀아요. 아이고야. 근데 마주보고 꼭 이렇게 놀면서 뭐 공이라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예. 공을 이렇게 엄마 눈 봐야지 엄마가 던져줄 거야. 어. 동그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기들이. 네. 그러면 이제 애가 뭐 예를 들어서 동그란 접시 모양의 뭘 계속 지가 놀고 싶은 방식대로만 계속 혼자서 돌리고 있는 거를 살짝 이렇게 엄마가 가져와. 엄마 눈 보고 엄마 눈 보고 엄마 눈 봤네? 다시 줄게?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AB예요 그게. 예. 좋은 행동, 사회적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해주는 거죠. 그걸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마주보고 앉은 순간부터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게 한 뭐 7, 8개월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앉기 시작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걸어 다니면 호명 반응 자꾸 시키고 엄마 눈 보고 엄마가 이거 줄까? 그러면 끄덕끄덕 하면 그때 줄게. 라든지 그런 자극을 많이 해주시고 예. 사회적 반응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중요한 것인가를 부모가 계속 일깨워주고 그렇다고 뭐 혼내고 애를 갖다가 훈육하라 그게 아니고 부모가 어떤 반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애들은 이렇게 모양이 쉐이핑이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걸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좀 나아진다는. 나아진다기보다 궤도가 예를 들어서 궤도가 그럴 것 지금은 같아, 진짜.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궤도를 아주 어릴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만 틀어도 예. 그 궤도의 극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게 조기 개입에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거를 거의 외우는 느낌이겠네요.
근데 뇌 가소성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만 3세 전까지는 뇌가 우리가 3살 버릇 여든 간다가 그냥 나오는 속담이 아니에요. 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만 3세 때까지 뇌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를 정도로 예. 굉장히 그 백지 같은 겁니다. 음. 그래서 환경적 경험, 음흠. 자극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 3세 때까지 그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음.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게 만 3살 이게 버릇 된다.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 3세 때까지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하고 어떻게 얘를 키우느냐, 케어하느냐가 예. 아이의 뇌의 모양을 바꾼다. 어. 그렇게 좀 러프하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뇌 회로 가지치기를 하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늘어나게 하고 불필요한 거는 제거하게 하는 게 뇌 가소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조기에 부모가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사회성의 회로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그 자극을 안 줬으면 그냥 활성화 안 된 채 계속 결핍된 상태로 계속 커갈 아이가 예. 예정된 대로. 근데 그걸 조금 바꿔주는 거죠. 뇌 가소성이라는 건 환경적인 경험에 의해서 뇌가 바뀐다. 그 이론이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바뀔 조기 수가 개입할수록 있다는 좋은 거군요. 거예요. 예. 네. 예. 아. 저에게는 색깔 구별이 안 되는 생맹으로 태어난 아이라도 어릴 때부터 이건 빨강색이고 저건 파랑색이니까 저건 조심해야 돼. 이거는 이런 거야라고 가르쳐 주면 여전히 흑백으로 보이지만 그 상황에서 색을 학습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비슷합니까? 생명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제가 생명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 쓰이던 뇌를 자꾸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 쓰게 하면 그쪽의 뇌 회로가 늘어나요. 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자꾸 근데 쓰면. 그게 시기가 있어요. 음. 20살 때 하면 안 돼요. 물론 20살 때 해도 뇌가 전혀 안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정신치료의 원칙이라는 게 성인기에 왜 정신분석적 치료도 많이 받고 심리치료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심리치료가 뭐 위로받으니까 뭐 마음이 따뜻해지고 뭐 그래서 내가 뭐 마음이 뭐 좋아서 우울증이 해결이 됐어. 그게 아니고요. 예. 사람과의 관계, 그걸 교정적, 감정적 재경험이라고 하는데 왜 그 20세 전까지는 너무나 열악한 뭐 트라우마도 경험하고 예.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이 다 조금 자기를 힘들게 했어.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자기를 학대를 했어. 그런 사람이 건강한 치료자를 만나서 예. 정신치료를 함으로써 감정의 교정적 재경험을 통해서 대인관계의 어떤 그 관계 설정이 바뀌게 되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건데요. 예. 그게 다 뇌 회로가 아.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겠네. 남자만 보면 내가 남자한테 예전에 어떤 학대를 당했었던 아버지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들이 아버지 같은 사람들만 보면 약간 그 편도체가 막 과활성화되면서 막 피하고 눈도 못 보고 막 가슴이 두근 벌렁벌렁거리고 그랬는데 저렇게 건강한 남자 치료자를 만나서 되게 좋은 어떤 그 치료적 경험을 했어요. 예. 교정적, 감정적 재경험을 했더니 이제는 음. 그냥 무조건 남자 만난다고 다 가슴에 벌렁거리지 않고 건강한 성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게 조금 이제 정상화가 된 거예요. 예. 그거를 그냥 뭐 우리 정신치료라는 게 그냥 그런 게 심리적인 게 아니고 다 뇌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것도 뇌 가소성의 이론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어릴수록 뇌가 더 유연하기 때문에 말랑말랑하니까. 얼마나 아무리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타고난 사회성 발달 장애가 있더라도 어릴 때 얼마나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걸 막 치료실을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치료실을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집에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 이유예요. 예. 부모를 반 전문가 만들기 일종의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부모가 진짜 중요한 부모가 그런 진짜 게구나. 중요한 역할이네요. 부모가 제발 좀 집에서 하셔라. 치료실 갔다 오면 그냥 지쳐가지고 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도로아미탑을 대고 그러지 말고 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자극을 줄 때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파워풀하거든요. 예. 부모가 집에서 할 때.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잘하세요. 정말. 너무 잘하는데 간혹 치료 그냥 열심히 받으면 그게 전부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너무 어릴 때부터 막 18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막
조기 교실 보내고 예. 언어 치료실에서 막 너무 막 애하고 엄마하고 떨어져가지고 있게 예. 하고 그러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아. 엄마가 직접 자극을 직접 배우셔가지고 예. 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밥 먹을 때 어디 다닐 때 놀 때 사회적 행동을 늘리게끔 자극을 많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진짜 예민하게 좀 뭐가 다른다는 인식을 빨리 갖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게 너무 약간 과도한 걱정. 너무 과민해지는 걱정일 우려도 수- 있지만 예. 저는 과한 게 어쨌든 축소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눈 마주침이 가장 뚜렷한 증상. 약간 시그널 같은 위험 신호 같은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치료 얘기를 하고 예, 있으니까 예, 예. 치료 얘기를 이제 좀 드리면 예. 이게 이제 그 개별화된 맞춤 교육 그리고 정신과 의사, 소아정신과 전문의 혼자서 치료 못해요. 예. 특수교사 또 언어치료사 저희 병원에는 이제 ABA 전문가, 행동치료사도 이제 두 분, 세 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작업치료사. 그래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다학제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아.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가족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금방 말씀드린 예. 부모가 일관된 전략을 집에서도 그리고 엄마 다르고 아빠 다르면 안 돼요. 네. 엄마는 어디서 이제 많이 배우셨으니까 예. ABA 전문가도 만나고 저도 직접 만나고 해서 열심히 이제 좋은 행동 있을 때 강화물 주고 막 조금만 이렇게 막 물 틀어지는 소리 귀 막고 피하고 그럴 때 좀 아니야. 그래도 노출을 자꾸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안쓰러우니까 이제 다 받아준다. 아. 그렇게 되면은 엄마 아빠 간에 아. 양육의 원칙이 다르면 예.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집에 뭐 할머니가 키우시거나 또는 이제 그 가사 도우미라든지 이모님이 오시는 집도 있잖아요. 그럼 이모님까지 같이 일관된 그 양육 원칙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근거 기반 개입에는 ABA가 가장 그리고 언어 치료 그 두 가지가 가장 근거 기반 치료다. 그걸 해야지 아직 검증이 안 된 치료들에 너무 현혹되셔가지고 왜 이런 거 있어요. 요새 유튜브 채널상에 예. 부모님들이 운영하는 채널들이 꽤 있거든요. 자폐 예. 부모님들이 이제 어디에서 뭐 무슨 나라에 가가지고 무슨 치료를 받고 왔더니 좋아졌더라. 그러면 우리 아이도 그거 치료하면 좋아질래나? 그래서 막 너도 나도 그 치료 받으려고 하시고 저한테 진료실에 와서도 물어보세요. 예. 근데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치료들이 너무 많이 이제 부모님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그거 좋으면 저희 병원에서 직접 진지게 하고 예, 있지 그걸 안 예. 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근거 중심 치료를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집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특수교육은 어쨌든 요새는 이제 특수학교들이 20세 이상 직업재활 뭐 그런 자립 프로그램까지 갖고 있는 특수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예. 특수교육은 이제 평생 어느 정도는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ABA는 한때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도 계속해야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스며들게 하자가 가장 핵심이고 언어 치료, 뭐 언어가 늦으면 계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를 이제 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약물 예. 치료는 약이 없다면서요? 약이 없는데 예. 동반 증상을 치료하는 약들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FDA, KFDA, 예. 한국식약처에도 승인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얘기 전에 제가 좀 ABA 응용 그 행동 분석 치료, 행동 치료 적용 사례를 좀 얘기할게요. 이걸 ABA라고 네, 하는군요. 네, 네. 응용 행동 이거 분석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치료. 예. 매일 아침마다 노란 컵에 꼭 물을 마셔야 되는 이제 만 아이가 6세 있어요. 예. 스펙트럼 남자 어.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컵이 이제 바뀌면 엄마가 이제 너무 노란 컵만 고집하니까 예. 노란 컵이 막 닳고 달았을 거 아니에요. 약간 하얀 컵에다가 좀 먹자, 유리컵에다가도 먹자 했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바닥에 막 들어 눕고 노란 새로운 컵 컵, 달라고. 네, 새로운 컵은 거부하는 거지. 아침 식사 안 하겠다, 그냥 다 뒤집어 엎고 막 예.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컵을 바꾸지를 못해. 예. 할 수 없이 그냥 노란 컵을 계속 사다가 놓는 거죠. 예. 노란 컵으로 계속 먹여줘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뭐 노란 컵이 무슨 위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를 좀 다양한 색깔을 시도하게끔 하는 건 일단 치료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아이를 ABA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1단계에서는 노란 컵에다가 살짝 다른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약간의 변화를 줘요. 약간의 변화를 줘요. 노랗긴 한데 네. 똑같은 그거는 네. 아니구나. 그래서 아이가 약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부터 시작을 약하게 시작을 해요. 그걸 이제 형성법, 쉐이핑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노란 컵보다 조금 비슷한 게 오렌지색, 예. 주황색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아. 점진적으로 변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아이가
노란 컵 근데 되게 민감해서요. 그 센 노란 지금 저기 예. 그 저 판에 예, 있는 저런 노란이 아니면 옆에 있는 거 진한 주황색은 절대 또 거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노랑인 이야. 듯인 거에 좀 가까운 색부터 예. 굉장히 어렵죠. 어. 점진적 소거 현상이라 그래요. 이거. 점진적으로 노출하자. 근데 이제 얘가 어느 정도 노란 컵보다 약간 색깔이 달라졌는데 받아들이네. 약간 바뀌었는데 받아들이네. 그러면 이제 그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우와, 오늘 오렌지색이었는데 이걸 이 컵으로 먹을 수 있었네. 오늘 스티커 하나 붙여줘야 되겠다. 네가 좋아하는 뭐 뽀로로가 노란색이 살짝 있어요. 뽀로로 스티커, 얘가 뽀로로를 좋아한다. 그럼 뽀로로 스티커 붙여줄게.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노란 컵을 좀 고집하지 않고 다른 색깔을 살짝 받아들였더니 내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 스티커를 얻게 되네. 그러면서 이제 그 행동이 약간 바람직한 행동이 강화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이의 그 긍정적인 행동을 늘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번호키를 아파트 현관의 번호키를 키도 안 닿는데 본인이 꼭 눌러야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걸 아니야 자꾸 오류가 나니까 키가 작으니까 그렇지. 자꾸 오류가 나니까 아니야 이번에는 엄마가 누를 거야라고 하니까 막 현관 바닥에 막 복도에 막 들어놓고 소리를 지르고 막 엄마 손을 막 핥히고 꼬집고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 그 아이한테 이제 이걸 ABA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예. 네가 이 번호키를 오늘 엄마가 누르고 현관을 들어가서 집 안에 들어가면 번호키 모양의 장난감을 누를 수 있게 해줄게. 그러고 스티커를 하나 붙여줄게. 숫자 스티커를. 애가 숫자를 좋아하니까 번호키에 이제 집착하는 아이였거든요. 그걸 단호하게 하셔야지 너무 막 또 뭐 점진적으로 이제 거기서는 점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막 엄마가 이번까지만이다 하면서 한 번만 더 누르게 해주면 아이가 너무 때를 쓰니까 엄마가 못 견디고 이제 스트레스 받을까 봐 맞춰주잖아요. 이제 그 순간 제가 이제 흔히 표현하기로 망하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나쁜 행동,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먹혔던 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때를 썼더니 통했네. 그걸 기억하고 나중에는 때를 더 빨리 씁니다. 통했던 것만 기억하고 때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관철했다고 그렇게 본인은 학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그건 이제 일반 청소년들 뭐 휴대폰 가지고 우리가 행동 수정할 때도 똑같고요. 예. 행동 수정은 그냥 일반 아이들한테도 다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근데 아까 노란 컵은 점진적으로 하고 번호키는 단호하게 하면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뭐는 점진적, 뭐는 단호. 근데 이것도 지금 말이 애가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고 점진적으로 하라는 거지 막 처음부터 무슨 노란색에서 갑자기 파란색으로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바꾸는 거거든요. 바꾸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들한테 중요한 것은 무조건 빨리 바꿔야 된다. 네. 단호하게. 예. 예를 들어서 아까 화장실에 핸드드라이 소리가 무서워서 공공 화장실을 아예 들어가지 않고 거부하는 아이를 위해서 휘통을 들고 다니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노란 컵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안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노란 예. 컵에다가 그냥 마시면 되는 거니까. 성인이 되더라도 내가 노란 컵 갖고 다니면 네, 되는 네, 정도니까.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그냥 예를 그냥 이렇게 든 것뿐인데 진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 행동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집착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공중 화장실을 안 갈 수 없잖아요. 예. 인간이 살면서. 예. 그러네. 그냥 뭐 아무데다가 휴통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관습적인 거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힘들어도 화장실 들어가서 용변을 봐야 돼. 핸드드라이기가 네가 들어간 동안 안 날 수 있어. 자 봐봐. 들어갔더니 핸드드라이기 소리 안 났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소리 안 냈네. 그냥 무조건 미리 피하고 보는 거거든요. 피하지 않게 맞닥뜨리게 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런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거라면. 뭐 응가를 무조건 바깥에서는 안 하고 참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무조건 화장실을 안 가는 경우가 이렇게 변기가 너무 깊은 게 싫다고. 그럴 수 그래서 있지. 제가 어떻게 그런 경우는 점진적으로 하라 그래요. 예. 화장실을 안 가고 기저귀를 어머님들이 채워요. 근데 기저귀와 화장실 변기 사이에는 그렇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음. 아니 반려동물도 다 배변 훈련 시키는데 그렇잖아요. 예. 커튼 뒤에서
그 낮은 변기, 네. 한자형 변기 그런 거 두고 아니면 그것도 싫다 그러면 신문지라도 깔아라. 음. 패드를 거기다 깔고 절대 기저귀는 채우지 말아라. 근데 그거를 너무 단순한 건데 그거를 안 시키고 제 얘기를 듣고 6개월 후에 만났는데 선생님 말 듣고 드디어 기저귀 뗐습니다. 내년에 학교 들어가야 되는 아이를 그렇게 해서 이제 떼게 만든 아이가 있었거든요. 화장실을 거부하니까 기저귀를 채운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든지 단계를 거쳐서 다른 공간에서 꼭 화장실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낮은 변기에서부터 예. 조금씩 높여가는 거죠. 네. 그리고 자 이제는 화장실 앞에서 한번 해보자. 자 이제 화장실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볼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화장실 아니면 기저귀 그렇게 돼버리니까 기저귀를 계속 못 떼고 계신 분이 있었거든요. 자폐 아이인데 근데 그거는 그냥 무작정 거부하기 때문에 애가 하는 거에 부모가 맞춰준 거죠. 기저귀를 채움으로써. 부모가 정말 힘든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치료실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조금씩 바꿔야 되는 그럼 거잖아요. 그게 부모가 로봇도 아니고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드시고 우리 우울증 걸린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진짜 이거는 치료할 때 무슨 보험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나 보험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실손보험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험 체제가 정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ABA나 언어치료가 지금 의료보험,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고 안 있어요. 아니 돼요? 부모가 이 고생을 비급여예요. 하는데 이거를 안 해주고 감기 그래서 지금- 치료에는 건강보험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건강보험 체계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예.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됐을 때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기는 있어요. 예전에 뭐 MRI 같은 거 예, 급여화가 너무 많이 됐더니 하고. 너무 많이 찍잖아요.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어서 예. 이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그 준비가 좀 됐을 때 장치를 잘 마련해 놓고 그런 치료들을 건강보험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머님들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예. 너무 힘들겠네. 예전에 정말. 베트남 참전 군인들의 그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수치가 비슷하다. 아이고야. PTSD, 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의 그 코티졸, 예.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하고 비슷할 정도다라는 논문도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거의 지금 전쟁 그 그렇겠어요. 군인 참전 군인 수준의 스트레스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인데 참 제가 보면 존경스러울 정도로 예. 의연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진짜 많이 배워요. 음. 부모님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만성화되고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라 예.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분들은. 그리고 아이들 굉장히 힘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맨날 병원에 오시잖아요. 뭐 예.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아이들이 식탐이 많고 이제 그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막 등치도 막 이렇게 산만해지고 그런데 어머님 혼자 데리고 오셔요. 근데 웃어요 제 앞에서. 아유 또 얘가 또 선생님 봤다고 좋아서 이렇게 날뛰나 보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농담까지 하실 때 이러기까지 이 부모님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속으로 뭉클해지기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래서 약물 치료 이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약이 자꾸 없다고 이제 완치하는 약은 없습니다. 네. 개발된 약이 없지만 네.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정신과적인 동반 문제들이 이렇게 혹처럼 있어요. 보통 만 4살 정도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하는데 예. 왜 만 4살이냐? 규칙이 생기는 어린이집 단체 생활에 노출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하기 싫은 요구사항을 많이 받게 되죠. 우리 자폐 아이들이. 그러면 거부하고 싶죠. 왜냐하면 자기 루틴이 깨지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막 소리 지르고 막 수업 시간 거부하고 남 때리고 자기 머리 때리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짜증 내고. 그러겠지. 이런 틱도 그러니까 이런 동반 증상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있고 그렇구나. 들러붙기 시작하는 순간 이런 동반 증상들이 혹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예. 이거 지금 치료하는 것도 핵심 증상 치료도 지금 갈 길이 먼데 자꾸 방해 인자들이 허들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가해 행동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너무 힘들겠다. 또 본인도 힘들겠죠. 이러지 맞습니다. 말아라. 이제 저는 저러지 저희 말아라. 삼차 뭐. 세상에. 병원 이제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예. 굉장히 중증도가 높은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요. 예. 그 가드 하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하도 때리니까 스스로를. 권투 선수 가드 같이.
헬멧 쓰고 오는 스스로 헬멧 쓰니까 헬멧을 씌워가지고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고요. 세상에. 턱을 치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헬멧 플러스 여기 턱 가드까지 하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약을 써야 되는데 예. 리스프리돈이라는 약과 아리피프라졸이라는 두 가지 약이 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까지도 승인이 돼 있는 자폐 문제행동 치료제고 예. 이게 이제 이 약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 아까 말한 ABA라든지 언어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약물적 치료들의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약을 그냥 약 자체를 뭐 부모 편하라고 쓰는 게 아니라 예. 애 뭐 자해행동하지 말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근거 중심 치료들 있잖아요. 예. 그런 행동 치료들의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 약은 반사되지 않게. 그 해주는 약은 거죠. 어떤 걸 노리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치유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건데.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지만 예. 아까 얘기한 그 노이즈를 걸러내지 못해서 예. 아이들이 사소한 자극에는 자꾸 회피하고 예. 별것도 아닌 거에 이제 자꾸 과민 반응을 보이고 예. 그리고 진짜 중요한 시그널들은 접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도파민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것들이거든요. 도파민이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분포가 회로가 다르게 형성돼 있는데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R로 시작하는 리스페리돈과 아리피프라졸이라는 두 가지 약은 도파민을 조절해주는 약이에요. 예. 특히 이제 아리피프라졸 같은 약은 도파민이 너무 과잉 분포된 곳에서는 야 좀 그만 좀 분포해 분비해 조금 워워해주고 도파민이 너무 부족한 부분에서는 좀 올려줘요. 그래서 그걸 도파민을 균형을 맞춰주는 약이다. 그래서 그 약을 이제 많이 쓰는데 예.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부작용 걱정해서 자꾸 약을 회피하시는데 더 중요한 거가 있다. 우리가 항암 치료제가 가장 이렇게 구토에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는 거 다 예, 아시잖아요. 그런데 암이라는 그런 무서운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수할 자세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암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떤 삶의 인생의 평생의 어떤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 행동이 있으면 자폐 증상도 완화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핵심 증상, 사회성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ABA가 먹히지가 않아요. 피드백이. 아까 그 막 들어눕고 떼쓰고 엄마 때리고 그러는 거 ABA 적용 잘 안 돼요. 약을 함께 쓰면서 ABA를 했을 때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럼 진정 효과가 있는 모양이네요. 훨씬 그 사람 말을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강화물이 뭔지 얘기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리지가 않고 다 이렇게 밀어내면 뭐 아이가 ABA 아니라 ABA 할아버지를 해도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아이고, 알겠습니다. 가족들이 굉장히 더 어렵겠네요. 가족들이 진짜 본인도 힘들고 가족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겠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그냥 같이 보통의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도록 자꾸 유도를 해주는 것과 정말 중요한 별도의 질문이셨어요. 그런 아이들만 모여 있는 특수 학교 같은 데도 학교 같은 곳으로 이제 보내는 것과 어떤 게 필요하?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예. 이제 학교 입학을 딱 앞두고 우리 아이 특수학교 보내야 돼요. 일반 학교에 특수반으로 보내야 돼요. 그걸 이제 통합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사실 통합교육법이라는 게 생긴 게 굳이 자폐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일반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일반 아이들한테 장애 환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미리 경험시켜주고 배려하는 어떤 인성 교육이라든지 그래야지.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어릴 때부터 교육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어요. 통합교육법이 통과된 데에는. 근데 이제 이게 마치 그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격리된 공간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사실은 아무한테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장애 아이들한테도 일반 아이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뺐기 때문에 안 좋고 또 우리 일반 아이들한테도 기껏 우리 반에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가 들어왔는데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통합교육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특수한 경우에 정말 이제 중증도가 매우 높고 언어 기능이 아예 무발하고 아까 그
그림 보여드렸던 문제 행동이 너무 많아서 예. 일반 반에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거나 소리를 지르고 자꾸 이제 그 수업 교실 밖을 나가려고 하고 감각적으로 너무 예민해서 뭐 사각사각거리는 연필 소리도 너무 힘들어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 중증도가 높은 정말 힘든 아이들은 우리나라에 특수 학교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데를 제가 꼭 가라고 권유를 안 해도 부모님들이 알아서 이제 그런 데 다 지원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능이 어느 정도 아까 레벨 2 정도 되는 아이들 이상이라면 예. 일반 학교를 보내라고 해요.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끔 하면서 뭐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때는 저학년 때는 완전 통합. 완전 통합은 수업 4교시 내내 같이 일반 같이 반에서 그냥 지내는 거. 해보고 예, 똑같이. 해보다가 이제 수학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뭐 문장제 문제도 막 나오고 그러면 이제 레벨 그 조금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좀 아이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뭐 수학 시간하고 뭐 국어 시간 정도만 도움반, 그걸 도움반이라고 하거든요. 네. 도움반 뭐 보통 이제 뭐 사랑반이다, 뭐 무슨 다정반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1층에 보통 있습니다. 예. 별도로 이제 그런 데 모여서? 가서 특수반 가서 생활하게 하고 뭐 예체능 수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만들기 수업이라든지 그런 수업들은 일반 반에서 일반 아이들하고 하고 모든 활동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부분 통합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어쨌든 경험을 자꾸 해보게 하는 게 좋다는 뜻인 것 같네요. 일반 아이들 말하는 것도 듣고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또 일반 애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뭐 노래를 한다거나 율동을 한다거나 뭐 체육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거 정도는. 전 그런 교수님 것들은- 잘못은 아닌데 우리 채팅창에서는 특수학교가 시에 달랑 하나 있고 1학년 12명 뽑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맞아요. 제가 그 말씀 마지막에 지금 드리려고 예. 서진학교 사례에 대해서 지금 예.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가 넣었는데요. 예. 진짜 이런 자리에서 저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특수 학교가 서울 시내에 그 2020년도에 서진학교라고 17년 만에 생겼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부모님들이 뭐 무릎 꿇고 뭐 맞아요. 한 그거죠? 네, 그 포스터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우선 그럼 비장의 형제자매 말하기 전에 그거 예. 이제 이겁니다. 이거 좀 우리 아이고야. 이거 보면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예. 이게 2017년도에 이제 너무 다 아시니까 예. 말을 할게요. 그 강서구에서 음. 주민들이 너무 그 특수학교 반대했죠. 설립을 너무너무 예. 반대해가지고 예. 주민들 앞에서 그 장애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세상에. 비는 그런 사진을 그 이제 설립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해서 굉장히 좋은 거 해서 그 상도 받았고요. 학교 가는 길이라는 그런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울 서진학교가 엄청나게 건축물이 훌륭해서 건축물 대상도 받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지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사례를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 정말 사회가 달라져야 된다. 이 자폐 환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그 공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막 서로 막 우리 지역에 특수학교 세워주세요. 장애 치료 시설 세워주세요. 해야 돼요. 왜냐? 훨씬 편리한 시설들이 막 같이 딸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와, 우리 동네 이제 선진 동네가 되겠네. 되게 편리하고 막 복지 시설 엄청 들어오겠네. 막 수영장 엄청 근사하게 멋지게 들어오겠네. 예. 문화 시설 엄청 많아지겠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반대하잖아요. 이게 최근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저는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나가서 맨날 이런 걸 부르짖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되려면 예. 이 다양한 이 사람들 존재, 신경 다양성 적인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당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밥을 먹고 또 우리 주변에 동네에 그냥 걸어 다니고 학교도 있고 그 학교 주변에 또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시설들을 함께 이용하고 예. 얼마나 시설이 훌륭 이 건축물 무지하게 멋있습니다. 거기 막 아마 이제 지어질 때는 짓기 전에는 반대했어도 아마 거기 구경 가고 그럴 거예요. 대상까지 받은 그런 건물이니까. 예. 그런 것처럼
좀 이제 미리미리. 그래서 저는 국가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일 어. 뿐인데 생각해 보면 지자체와 국가가 나서서 동네에 많이 설립해야 되고 주민들은 절대 반대하시면 안 되고요. 우영우 그 드라마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편견이나 그런 예. 것들 되게 그런 아이들은 무섭고 위험하다라고 하던 것들이 많이 희석된 건 사실이지만 예. 아직까지 정말 자기 근처에 이렇게 왔을 때 조금 이러고 막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함께 결국은 위험한 존재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요. 오히려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우리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이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들도 중증도가 높은 사람들도 예. 회사에 취직시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음. 훈련시키면 예. 찾아줘야 되는. 상당히 고급적인 일까지도 심지어.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는 이런 제가 치료하던 환자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니까 자립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거를 그러게요.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게 제가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네.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저도 주변에 지인들이 좀 있는데도 예. 이게 말씀 오늘 들어보시니까 알겠지만 가끔 병원 가서 약 먹거나 병원 가서 1시간 치료하면 나아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네.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는. 아이 잠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치료를 해야 예, 되는 거잖아요. 예, 참으면서.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도 잘 모르니까 어. 그거 잘 하시는 분한테 맡겨야 되는 건데 음. 보니까 이걸 한 사람이 또 10명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 되게 비싸요. 음. 이걸 받으러 다니려면 치료가 치료가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야 이거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아예 치료도 못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국가가 아무런 걸 안 해주고 있던데. 정말 그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예, 장애 예. 국가 책임제를 우리는 이제 부르짖고 있는데요. 온 가정이 다 그냥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이제 장애 진단을 받으면 예. 맞벌이 부부였다가도 엄마가 이제 휴직을 해요. 예. 그러다가 결국은 그러겠- 퇴직을 해요. 예. 그럼 이제 외벌이가 되는 거죠. 음. 근데 들어가는 돈은 더 많죠. 가정 전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뭐 평생 20억 정도의 그런 사회적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국가가 나서줘야지 어떻게 이걸 가정 개인이 책임지라고 합니까? 근데 선생님도 다른 데 가서 말씀하면 반응이 왜 그게 국가가 안 해주는 거 아직 인식이 안 돼서 인식보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고 일단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요. 밀리고. 네. 많이 좋아졌어요. 예. 장애 그 복지법도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지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최중증 자폐 환자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체감적으로 전혀 다 우리 부모님들은 콧방귀 껴요. 와서 뭐 법이 이거 그런 게 하나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어떠세요? 느끼시기? 뭐 전혀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맨날 한숨 쉬고 계시죠. 예. 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활동 지원사라는 분들이 나이 드신 5, 60대 아주머니들이 주로 많는데 예. 성인 중증 자폐들은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애들이 커가면 이제 성인이 되면 20, 30세 자폐인들이 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성인 정신과에서 자폐 환자를 보지 않아요. 소아 때 진단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돼도 계속 똑같이. 저한테 와요.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소아 심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어릴 때 선천성 심장병을 받은 환자들이 성인으로 안 가고 소아 심장 교수님들이 계속 팔로우업을 추적 관찰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소아기에 생긴 그 소아정신 장애는 계속 성인이 돼도 저희한테 오는데 일단 자폐 환자들은 이제 거구가 되고 예. 또 문제 행동까지 이제 동반하고 있을 때는 감당을 못 하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떤 활동 지원사 아주머니 한 분 따라오셔도 애가 뭐 한 번 이렇게 확 하면 그냥 예. 막 다들 쩔쩔매세요. 아.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우리 청년들 예. 지금 취직 자리 없는데 좀 굉장히 이렇게 페이를 좀 세게 해서 도와주면 좋겠다. 활동 지원사는 사실 국가 서비스거든요. 예.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이제 활동 지원사를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데 그게 페이가 낮으니까 이제 그 경력 그냥 좀 저기 하신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그냥 고용이 돼서 오는데
거기를 정말 건장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처우를 개선 확 해주고 예. 페이를 높여주면 건장한 청년들이 많이 거기에 지원하고 또 국가가 또 실업률도 좀 해소하고 우리 장애 우리 부모님들 활동 지원사도 조금 그리고 시간도 문제예요. 지금 시간이 정말 코딱지만 해요. 너무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체감을 못할 정도예요. 시간이- 하루에 뭐 4시간, 6시간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분, 지원사. 네, 학교 뭐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또 치료실 데리고 다니는 아. 그런 분들. 야, 그래서 진짜 이거 그런 중요하구나. 정말 국가에서 뭔가를 한다면 정말 부모님들이 우리 장애 부모님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를 예. 생각을 하시고 국가에서 어떤 그런 케어할 수 있는 인프라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미약하고 전혀 부모님들은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네. 우리 예. 비장애 그 형제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꼭 좀 하고 싶어서요. 아 같은 가족 중에 형만 뭐 그렇다거나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이 네. 오빠가 그렇다거나 네, 하면 이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한테도 정말 많이 따라오는 아이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말을 한 마디도 못하는 자폐 아이가 그 엄마 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와 너무 엄마 물이라고 했구나. 이제 계속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제가 막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옆에 따라온 여동생이 한 3살쯤 어린 여동생이 나는 그거 진작에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속상. 그러니까 아유. 그 아이도 오빠가 환자이고 치료받으러 온 거 알아. 뭐 그러나. 얌전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어. 새침하게 앉아 있다가 내가 너무 이제 칭찬을 그 오빠한테 해주니까 그 아이가 나는 진작에 했는데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칭찬받고 자기는 칭찬 못 받으니까 속상해하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다 집중돼 있는 것 같다고 아직 어리니까 그 여자아이가 동생이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문제가 있고 동생 그 자폐 그 형제를 부러워하거나 미워하기도 하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내가 근데 이를 미워하는 게 맞나? 음. 그럼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나쁜 아이인가? 내가 오빠를 또는 언니를 또 동생을 돌봐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얘를 부러워하거나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나쁜 아이인가 죄책감을 갖게 되고 내가 우리 오빠 돌봐야 돼? 내가 우리 형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동생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케어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애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애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애늙은이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연령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연령에 맞는 심리 상태를 갖는 게 가장 아이들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기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참고 착한 아이가 자꾸 되려고 그러고 그렇지. 네가 동생을 어렸을 때 돌보려고 돌봐야지 그러고 뭐 이렇게 어떤 아이가 얘기하니까. 있었냐면 예.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예. 쌍둥이에요. 근데 이제 한 아이가 중증 자폐고 한 아이는 이제 정상이에요. 너무 다행스럽게 이제 그 아이가 엄마가 같은 반을 넣었어요. 아니 다른 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 다른 반 시키라고 그래요. 예.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음.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꾸 그 비장애 형제 정상 아이만 붙잡고 그 아이하고만 교류하려고 할 것입니다. 익숙하니까 자폐 아이가 익숙한 걸 고집하는 게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정상 그 비장애 형제는 형제대로 힘들지. 자기가 돌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아이를 자꾸 돌보려고 하다가 지 친구들은 안 생기는 거야. 서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른 반으로 하세요. 다른 학교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반으로 꼭 만드세요, 어머님. 쌍둥이라고 꼭 같은 패키지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랬더니만 그 비장애 아이가 막 울면서 우리 그 뭐 땡땡이가 그 형제 이름 자폐 아이 형제 땡땡이 내가 돌봐야 되는데 아이고야. 걔 다른 애들이 때리면 어떡해? 그러면서 막 울면서 내가 같은 반 꼭 해달라고 막.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네가 그런 마음 있는 거 너무 착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기특해. 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너는 네 친구들 동생 신경 쓰지 말고 그 형제 신경 쓰지 말고 쌍둥이 형제 신경 쓰지 말고 네 친구들 만들고 너는 즐겁게 학교 생활해야지. 그리고 그게 네가 더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거고 그게 더 너한테 동생한테 모든 가족들한테 좋은 거야. 너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건 네 역할이 아니야. 네가 동생을 돌보는 거, 네가 그 형제를 돌보는 건 네 역할이 아니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더니 막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저 벌써 다른 반에서 친구 생겼어요. 막 자랑스럽게. 그래서 너무 잘했어. 어이구 기특해. 그게 그렇게 해야 돼. 넌 굉장히 훌륭하게 될 거야. 친구들 많이 사겨 너네 반에서. 그리고 동생은 엄마가 잘 돌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꾸 착한 아이가 되려고 그러고 자기 욕구를 참고 그러면서 이제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신체적 증상으로 호소하죠. 언젠가 스트레스 받을 신경 때. 쓰이니까. 그게 진짜 진정한 본 마음은 될 수가 없거든요. 애긴데 지도 사랑받고 싶고. 그렇겠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비장의 형제자매 심리 상태를 알고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돼도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균형적으로 그 아이한테 자면서 전 자면서 얘기 많이 해요. 막 이렇게 꼭 껴안고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스킨십 많이 하면서 우리 집 보물 1호 오늘 학교에서 그렇게 잘 해주라고? 생활하고 왔어?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엄마한테 보물인지 알지. 부모는 얼마나 힘들어. 또 비장의 아이는 비장의 아이를 또 저렇게 또 해야 동생 되는 밉지. 그 형제 밉지. 그럴 수 있는 그 마음, 솔직한 감정을 자꾸 들어주려고. 수용해 주려고. 그런 마음을 못 써. 동생이 아픈데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게 아니라 그 동생이 미울 수 있어. 엄마라도 그럴 것 같아. 속상하고 부럽고 질투나고 약간 창피하고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어. 나 네 마음 너무 100% 이해해. 그러니까 언제든지 얘기해야 돼. 라고 감정적인 허용과 공감을 해주셔야 되고 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마트도 가시고 뭐 연극도 보러 가시고 예. 뮤지컬도 보러 가시고 어디 놀이동산에도 함께 가시고 왜 그 장애 형제 뭐 치료실 간 날 있잖아요. 예. 뭐 또는 어디 간 날 그 아이만 따로 불러가지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주시는 게 좋고. 그 아이 간 날은 부모가 쉬어야지. 부모가 또 그 아이랑 하면 어떻게 부모는 그러니까요, 언제 너무- 쉬어? 부모는 못 쉬는 거지. 부모는 와. 언제 쉬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부모 쉬어야 세상에. 돼요 진짜. 아이고. 근데 이런 어떤 원칙을 갖고 네. 해라지 어떻게 완벽하게 뭐 맨날 뭐 아이들하고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부모도 본인의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뭔가 이렇게 여가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폐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그 연령 막 유치원생 아이한테 막 뇌로 설명해주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뭐 어떤 독특한 행동을 하는지 이게 왜 이러는지 설명을 쉽게 설명해주는 동화책이나 만화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이 아이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애들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 아이한테 엄마가 미안해. 뭐 너를 제대로 너랑 시간 못 보내줘서 너무 미안하다는 말도 굳이 할 필요 없으면 애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또래 지지 활동 좀 많이 지원해 주는데 아까 이 앞에 표현한 이 나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책은 비장의 형제 자조 모임 나는이라는 거기서 그런 만든 책이에요. 그 아이들이 대학생 졸업한 아이들이 만든 그런 책. 대학생 때 만들었나 어쨌든 그렇겠지, 이 형제들이. 책이에요. 비장의 형제 자조 모임 나는이라는. 그래서 이런데도 가입하게 해서 함께 서로 비슷한 이제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형제들끼리 공감하고 서로 자조 모임을 갖고 전 부모님도 이런 그 자녀를 비슷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끼리 모임을 이미 많이들 하고 계세요. 예. 커뮤니티도 예. 많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뭐 30-40만 명씩 가입되어 있는 그런 카페 온라인 예. 카페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걱정을 공유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야기들을 저런 나누고.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몇 가족 정도 되는 거예요? 통계가 아까 자폐 있을까요? 유병률하고 비슷하니까요. 1%면 아까 2%라고 하셨던 것 그렇죠. 같은데. 2% 정도 내외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는 뭐 계산해 보세요. 100만 가족이네. 100만 가족. 엄청 많은 거고. 100만 넘어요. 100만 넘고. 근데 형제가 다 자폐인 무방비라는 경우도 거예요? 무방비로 있고 제 주위에서도 자녀가 이제 저런 자폐 스펙트럼이 약간 경제 차이는 있지만 너무 힘들어 부모가 정말 그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할지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통 일이 우리나라는 아니야 이게. 가족한테만 부모에게만 너무 짐을 많이 지우고 있어요. 예. 일본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책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의료비도 다 무료고요. 자폐라고 예. 진단받는 예. 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선진국 대열에 아직 합류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고 정말 이 제가 국회 방송인가에 나간 적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 부르짖었는데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국회 방송들을 다 유튜브 안 보시더라고요. 예. 그 아 정말. 체중증 이제 속상하네. 장애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거 기념으로 예. 한번 나가서 막 예. 떠든 적이 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그냥 이분들 먼저 줍시다. 괜히 그냥 부주택 그거 되게 오래됐다고 좋은 막 생각인 것 같아요. 5억씩 10억씩 차익 주지 말고 어. 좀 양보합시다 진짜 안 대표님. 그 청약가 좀 많은 거 좀 아는데 예. 이분들 먼저 줍시다. 와 이제 이분들 뭔가 하여튼 뭔가는 진짜? 배려가 좀 있어야 복지 체계가 너무 그냥 약간 시혜적이에요. 진짜 필요한 거라기보다 그냥 뭐 힘드니까 뭐 줄게 이런 그냥 느낌이구나. 평생이거든요. 평생 가족 전체가 다 풍지박산이 나요. 그냥 어떤 신체적인 그 질환하고는 예. 차원이 다릅니다. 아. 물론 이제 정도 차이에 따라서 중증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더 비용이 그러겠죠.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프도 있어요. 제가 그 그래프까지는 이제 안 가지고 왔고 우리나라 통계는 심지어 없어요. 미국 통계.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일찍 치료하고 이렇게 국가에서 복지를 잘해주면 그들이 또 자립을 해서 직업적으로 상당히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도 하는데 예.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ESG 경영 때문에 회사에서도 장애인을 크게 고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조차도 시혜적이에요. 그냥 우리 장애인 고용했어. 그러니까 기업 점수 많이 줘. 약간 맞아요. 그런 명수 채우는 명수 약간. 채우는 개념이고 그들을 정말 생산적인 일에 투입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기능이 더 올라가질 않아요. 그냥 어디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 것 같고 그냥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것만으로도 정말 옛날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양질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아이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 찾아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왜 이걸 제가 민간 병원에 있는 사립대학병원에 있는 제가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애써야 하고 있는지 국가가 안 하니까. 그걸 잘하시고 계신 이 민간 네. 이 대표님들도 있으시고 오늘 이거 방송한다고 그랬더니 꼭 본방 사수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네. 이제 성인 자폐 아이들을 둔 이제 부모님들이신데 예, 기업에 그 자폐인이 그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자폐 환자분들 그 고용해서 4대 보험까지 받을 수 있는 근데 그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집안에만 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렇겠네요.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그렇겠네요. 거죠. 저 아는 분은 그 봉사 활동을 그 자폐 스펙트럼 가진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등산 가는 야, 진짜 힘들겠다고. 그분이 등산을 가시는 이유는 예. 등산이 아이들에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부모님들 잠깐이라도 쉬라고. 아, 세상에. 그러니까 등산도 안 돼. 혼자 등산 가지 말고 이제 왜 채팅창에서 왜 문과가 문제야? 여기서 왜 문과가 나와? 대체. 오늘 왜 가지 여기서 말고, 문과가 나와? 그러니까 아이들 같이 좀 합시다. 아니 그 지금 등산 얘기 하셨으니까 예. 저는 정말 예체능적인 것들을 하는 일종의 그런 그룹들, 사회적 기업들이 저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 이 친구들 제가 드림이즈 앙상블이라고 있어요. 클라리넷 8중주단 아하. 자폐 환자들이 다 구성돼 있어요. 근데 매년 정기 연주회를 해요. 예. 10주년이에요 올해가. 어. 제가 10주년 이제 축사 그것도 예, 써서 예. 보냈는데 예. 거기하고 저희 세브란스 병원하고 MOU를 맺었거든요. 예. 드림이즈 앙상블의 비슷한 버전을 네. 자립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 컨텐츠를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세브란스 예. 병원에서. 음.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이 있건 없건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아이들이 말을 제대로 못해도 예. 뭐 타악기를 두드리고 또 뭐 건반을 조금 이렇게 띵동띵동이라도 치고 그리고 그러면 남이 하는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잖아요. 말에는 반응 안 하는데 음악 소리에는 애들이 반응을 해요. 눈을 쳐다보고 그리고 기쁨을 느끼고 그 리듬을 은근히 비트를 잘 맞추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클래식 버전은 있으니까 팝 버전을 만들어서 제가 12월 연말에
이제 공연을 하는 게 제 꿈인데요.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약간 훈련도 시키고 연습을 시켜서 뭐 향후에 먼 훗날 제가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야.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런 아이들이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저는 자극이 돼서 많은 그런 국가적으로 그걸 그냥 아예 지자체별로 하나씩 하는 걸 뭐 의무적으로 그게.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게 저의 꿈인데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눈이 그 집에만 있는 거하고 그럼 어디가를 다 왔다 갔다 달라요? 하면서 뭐 돈을 몇 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연습을 하고 예.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인내심을 연습할 때 되게 힘들잖아요. 예. 인내심을 배우고 자기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는 못 냈던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잘 리듬이 안 맞췄던 거 리듬을 맞춰서 합주가 되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애들이 어딘가를 출퇴근한다는 그 경험이 그 부모님들도 숨통이 트이고 그렇지. 거기에 이제 또 월급도 주거든요. 사대보험. 예. 그러니까 돈도 벌고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힐링을 주고 그들이 공연을 할 때 저도 이제 그 작년 11월에 그 앙상블 정기 연주회를 갔는데 보는 내내 가슴이 막 계속 여기서 몽글몽글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예. 다 기립박수 받았어요. 그 친구들. 어. 너무 연주를 잘하기도 했고 그냥 환자들이 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연주도 근사하게 잘합니다. 물론 지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함께 예. 도와주고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걸 저는 정말 많은 이제 분들이 느끼게 해주고 싶고 그게 꼭 비단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예. 미술, 체육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업 다른 사업장에서의 뭐 기능 뭐 코딩 잘하는 자폐들도 많고 독일에는 이제 SAP라고 예. 컴퓨터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는 30%를 무조건 그 자폐를 고용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일을 시킵니다. 프로그래밍을. 30%? 네. 그래, 그러니까 뭔가 법으로 만들어야 같이 돼요. 사회생활하면서 한 평생 살아갈 뭘 만들어 줘야지 사회가. 그래. 그러니까요. 고민할 게 많네요. 저희 2시간을 떠들었나요? 네. 아유. 허허. 참 진짜. 중간에 음. 그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네네. 그 아이가 약을 먹고 있는데 풀 배터리 검사를 2년마다 해야 되는데 약을 먹고 할까요? 아니면 풀 배터리가 뭐예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을 네, 중간에 저는 알죠. 예. 아마 네. 그 치료 이미 받고 있거나 타겟이 되는 이제 그 우리 부모님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강연에 아마 듣고 궁금하실 싶어 하신 것 분들이 같아서. 제가 네. 광고한 걸 보시고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어. 그 아까 아빌파이나 리스페달은 약을 먹고 안 먹고 하고 상관없이 검사하시면 되고요. 네. 네. ADHD 약은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IQ 수치라든지 집중력 테스트. 예. 그래서 약을 그날 당일은 안 먹는 게 좋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리스페리돈이나 아빌리파이 같은 약은 굳이 그날 당일에 꼭 안 먹어도 어차피 대사물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고요. 뭐 그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또 전문적인 질문을 하시. 뭐 풀배터리는 전문적인 종합심리평가라는 걸로 네. IQ 검사, 뭐 정서, 가족 평가까지 다 포함된 패키지. 검사군요, 패키지 심리 검사 도구를 풀배터리라고. 그날 그 약을 먹고 받아야 되냐 안 먹고, 안 먹고 받아야 받아야 되냐 그 질문이었군요. 네.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약간 진정 효과는 있지만 또 이렇게 혹시 검사가 충분히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영향을 줄까봐 이제 검사를 영향을 줄까 봐. 검사 당일은 안 먹어야 되냐 그런 건데 그냥 하던 대로 먹었던 사람이면 먹고 안 먹는 사람은 그냥 안 먹고. 안 먹는 사람은 당연히 안 먹고 하는 거죠. 이제 먹었던 분이 아마 질문하신 것 같아요. 먹었는데 그날 당일에 끊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야, 이거 제가 보니까 오늘은 진짜 이 환자 가족분들이 많이 와서 혹은 부모님들이 와서 지금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요거 하여튼 저희가 잘 편집해서 가족분들이 지금 이거 한가하게 그냥 보시고 싶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많을 거예요. 심란하네요. 와. 거의 성인이 되던 아이가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산책을 시켜줘야 이제 밤에 잠을 그나마 좀 편안하게 자니까 그 친구가 그때 혼자 나가서 산책을 못 하고는 시키니까 잘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가서 매일 그 호수공원을 막 이렇게 도니까 근데 그 건강해졌어? 엄마를 옆에서 같이 보면 매일 살이 쪽쪽 빠지죠.
웃을 일은 아니지만 야 대단하세요. 난왜 진짜. 빠져? 어머님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뭐 대개는 모든 사고가 그렇지만 운이 좋지 않아서 이제 자기에게 닥치는 그러게요. 일이잖아요. 이게 아 진짜 누군가 부모님들 진짜 잘못한 일이 마지막으로 이건 드리고 싶은 운이잖아요. 게 운을 이걸 왜 사회에서 자기 탓을 하거나 음. 뭐 내가 전생에 뭘 잘못해서 또는 내가 태교 때 뭐 감기가 걸렸을 때 뭐 약을 좀 잘못 먹었나 뭐 내가 너무 남편 때문에 또는 시어머니 때문에 뭐 또는 뭐 직장 생활 그때 좀 쉬지 않고 그냥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해서 예. 뭐 그런 자꾸 본인한테 귀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제가 유전도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게 무슨 대물림 그런 게 아닌데 예. 내가 나쁜 유전자를 물려줘서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만들어진 근데 과정에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사고. 그러니까 이유가 없진 않지. 그 어떤 부모님의 탓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물론 뭐 누구의 탓으로 생긴 병은 뭐 그런 본인이 책임져야 되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암만 해도 지금 산정특례 다 해가지고 거의 병원비 안 내고 요새 예. 암 같은 것들은 그렇게 이제 많이 의료 체계가 그렇게 됐는데 진짜 아까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약도 없는 완치 약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평생 사회적 비용이 거의 뭐 20억, 30억, 뭐 1조 가까이가 들어가는 진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이런 장애 예.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국가적 체계가 이렇게 허술하고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거는 진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정말 반성하시고 뭘 몰라서 그랬겠지만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꾸 뭔가 이렇게 요청들은 오세요. 예, 이런 뭐 예. 이제 대선 앞두고라든지 총선 앞두고 뭐 정책 하는데 결국은 반영이 이만큼도 안 되거나 자,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표가 안 되니까. 지켜보시니까 빨간 당 파란 당 중에 어디가 좀 이거는 좀 잘합니까? 아니 이게 솔직히 다음에 또 여쭤볼 거야 내가. 네.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되겠네요. 이번 대선 전국이니까 그러게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얼마나 신경 쓰는지 좀 보면 되겠네요. 그럽시다. 예산 남는다고 함부로 막 그래. 뿌리고 쓰지 말고 1% 2%지만 어려운 분들 돕는 데 그러니까 씁시다. 시스템 마련이 되게 중요하고 돈의 그럼.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돈을 뭐 몇 푼 주고 안 주고 뭐 서비스 뭐 몇 시간 늘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창피하잖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네. 2시간을 넘게 했네. 오. 언더스탠딩 역사상 가장 긴 인터뷰였습니다. 가장 아유, 길었는데도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공정해 몰랐는데 주시면 공감을 진짜. 많이 한 것 네. 같습니다. 많이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네, 오늘 천근아 교수님, 음. 진짜 보기 어려운, 뵙기 어려운 분이었는데. 또 이렇게 또 눈시울이 또 그게 됐어. 에이, 나이 들어가지고. 나 아까 전에 거기 그 에휴. 학교 부모님 그 사진부터 약간 에휴. 울컥해지더라고. 나 네. 요즘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잘하시면 됩니다. 네,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